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뭔가 가는 듯 하더니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수급도 조용했고요. 오늘 초전도체와 맥신이 약간은 잠잠해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라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8% 그리고 코스닥은 0.5%가량의 상승으로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테마주의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내일은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미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떠올랐던 테마가 있었죠. 어떤 거였는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원전수 방류죠.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 관련주로 소금이나 육개 같은 이런 먹거리 관련주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인산가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보라티알, 신송홀딩스까지 장중에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참 걱정되는 뉴스이긴 한데 일단 주식으로만 보면은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렸잖아요. 네네. 이 뉴스에 따라 급등한 종목들 뭔가 단기로라도 수익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내일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고는 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단기 테마입니다. 네. 단기 테마인데 24일 날부터 방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방출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제로 소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출 이후에 뭐 연계성이 될 수 있는 뭐 이슈들이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는 좀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강세가 될 수 있는 시장 국면은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단 수산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인 부분들도 일단 방출 전에 수산물 수요 급증 여부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좀 주가를 좀 움직이게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뭐 육개나 수산 테마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재료 연계성이 이어지지가 않으면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업종 단기 테마를 보고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사조 오양 같은 경우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육계 관련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타격이 크지가 않은 그런 좀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저가 측면에서 내가 좀 매수를 진행해보고 테마를 보고 좀 수익을 보겠다 하게 되면은 좀 사조 오양 혹은 좀 신라 SG 쪽을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용이하다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방출 가능해가지고 오히려 좀 수입 금지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일전에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좀 일본 불매 운동 관련한 관련주들도 한번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만 이건 이제 결국 단기 테마로 좀 봐야 됩니다. 사실상 뭐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내가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밸류상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좀 단기 테마로 내가 하루하루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업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조 오양 그리고 신라 SG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가 세 종목이라는 게 테마적으로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으니까 이쪽으로 며칠간 더 시세가 나게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맥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뭔가 이어질 만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이슈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거거든요. 네. 초전도체랑 맥신 같은 경우가 접해보지 못한 뭔가가 나왔네. 이게 앞으로 뭔가가 또 새롭게 떠오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던 수급들이 지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신 같은 경우가 사실 어제 좋은 모습 보였다가 오늘 다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 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저는 사실 내일도 사실 가는 종목들만 몇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분을 또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워낙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섹터랑 이런 거보다는
보다는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뭐 기업을 보고 어떤 산업을 보고 이런 것으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사실 뭔가 세 가지 섹터들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다 뭔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체도 그랬고요. 네. 맥신도 그렇고요. 지금 뭔가 이슈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뭔가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거거든요.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야 그러면 이제 소금값이랑 이런 게 오르겠네? 이러면서 마트에 가서 많이 살 것이다. 사재기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폭등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속적인 것보다 그냥 이슈에 의한 단기 급등의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신규 매수는 지양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신규 매수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하자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주라는 테마가 형성됐었는데 이 전에 시장을 또 주도했던 테마들이 있었죠. 두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갑자기 뜨고 나서 며칠간 또 상승을 했고 이후로 맥신 테마주가 좀 뜨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또 쏠렸죠. 근데 오늘은 또 오염수 테마가 나오면서 맥신 테마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테마주가 뜨는 장세, 테마주에서만 시소스 게임이 일어나는 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주도적으로 매수세로 가담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테마 장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그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장기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잭슨홀 미팅 예.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여파가 나온다면 시장의 좀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까지 일단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다만 지금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만한 마땅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날 이슈가 부각이 되는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좀 추세 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로 좀 어떤 식의 시장이 방향성이 좀 잡힐지 그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의 여부를 좀 촉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한 번 떴던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앞전부터 이미 맥신 관련한 이슈들은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이 안 됐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딱히 좀 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일단 전기 전도성 자체가 굉장히 좀 높고 네. 금속 화학물 여러 개랑도 조합을 할 수가 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제품군에도 부합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 측면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 부분으로까지 접근을 하기에는 워낙 좀 먼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 분자의 표면 두께를 분석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좀 표면이 얇다 보니까 분자를 여러 개를 분석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 활용도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다만 초전도체랑 저는 좀 같은 맥락으로 현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좀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던 수주 모멘텀이 일단 존재를 했기 때문에 외형 성장폭이 가파르게 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뭐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으로 지금 밸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멀기도 하고 입증이 됐던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단기 테마주들은 그냥 딱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도 테마 장세가 이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앞서서 이제 오염수 테마는 신규 매수를 지양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초전도체나 맥신 테마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테마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생각인데 역시나 저도 이제 초전도체나 뭐 맥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검증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들이 뭔가 잘 될 거다, 돈이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테마가 형성되면서 어떤 뭔가 보여지는 뭔가 없이 그냥 진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크게 급락이 뭐 상승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이러한 변동성이잖아요. 이거를 과연 투자를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
이거를 내가 진짜로 트레이딩을 잘해서 정말 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비중도 사실 좀 조절을 하셔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그냥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어떠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흐름이 지수는 좀 상승하고 있지만 종목 자체는 대부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테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가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는 신규 매수로 따라간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진짜로 엔비디아나 잭슨홀 미팅 지켜보시면서 엔비디아 쪽 지켜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빠진 것들을 조금 담아가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뭐 이런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테마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는 테마성 섹터가 아닌 쪽으로 한번 볼게요. 말씀하신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국내 반도체주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반도체 아직 반등하기엔 좀 이른가요?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앞전에도 HBM3 쪽에 대한 외형 성장폭은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미 좀 종목들이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를 조금 더 트랙으로 위로 끌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확실한 검증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GPU 공급 업체들 역시도 외형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반도체가 힘이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모바일의 좀 재고 조정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 오더 부진 부분들이 실적 개선을 조금씩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감산 공식화를 진행을 해서 감산을 진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찍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상반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개선 흐름은 보여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기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가는 이미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내년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상향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는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지금 좀 반도체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AI GPU를 TSMC 쪽에서 PCB로 주력으로 좀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노 공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식화를 진행을 하면서 외형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럼 결국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단 국내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양 기업의 좀 점유율 싸움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HBM3는 5년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업체들이라 하게 되면 뭐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혹은 한미반도체 좀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는 좀 대장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지금은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PCB 핵심 같은 경우가 인터포저 쪽인데 인터포저 쪽 같은 경우 TSMC 같은 경우도 다른 주요 고객사에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뜰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반도체 기판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PCB 쪽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이 기판 쪽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대비해서는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저가 매수 메리트를 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PCB 기판 업체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반도체 매수 기회다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가 왜 안 움직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좋다고 하고 국내 반도체주에는 영향력이 좀 다소 축소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대만 쪽 반도체 관련주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만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완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왔다가 아니라 이제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는 아직도 유효하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 이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뭐냐면 엔비디아가 뭐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GPU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픽 카드를 지금 공급하는 회사가 사실 엔비디아와 그 라데온 쪽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AMD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에는 그쪽 그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뭔가 매출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지금 랠리가 펼쳐졌던 HBM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